25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 해설 강의 대망의 50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라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는 박정희 정부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나는요 전두환 정부고요.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제시, 다는 노태우 정부 남북한 동시유엔 가입, 라는 김대중 정부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정부별로 이제 어떤 통일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맞는 내용들, 가나다라의 각 정부의 통일 정책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맞는 부합되는 부분들을 보기에서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요. 23회부터 해서요. 24회. 25회까지 제가 여러분께 이 통일 정책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너무나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물론 7.2 프로젝트 강의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냐면요. 중요하기 때문에요. 매회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도 최근에 들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에 이 부분만 마지막 공부하고 가셔도요. 한 문제는 맞습니다. 제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자,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반드시 살펴 넘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 앞선 강의에서도 계속 강조를 드려갖고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여기면서 또 똑같은 내용들을 또 이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지겨워하실 수 있고 지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역시 이 표를 통해서 보이시죠? 여기 딱 일렬로 정리해놨으면 정부별 통일 정책의 모습들을 또 정리해놨으니까 요걸 보시면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이게 왜 일어나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잠시 접어두고요. 어떤 내용들만 이 내용들만 보셔도요,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 푸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이때 이제 처음으로 남북의 어떤 대화의 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승만 정부 때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반공정책으로 이제 계속 나가다가 이제 박정희 정부 때 드디어 남북 대화의 창구가 열렸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7.4 공동성명입니다. 1972년도입니다. 자, 이때는요, 평화통일 3대 기본 원칙을 세웁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3대 기본 원칙을 통해서요. 이런 어떤 그 7.4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도 마련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 남북조절위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좀 봐두셔야 됩니다. 가끔가다 남북 기본합의서, 남북조절위원회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여러분들 막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남북 기본 이 아니고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했다는 거. 바로 이런 7.4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 한계점은요. 바로 남북한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데 이렇게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남북한 독재 체제 강화에 이용하였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남북 공동성명, 남북 대화의 창이 열린 건 맞지만요. 각자 자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이제 남한에서 또 김일성은 또 북한에서 자기 뜻대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두환 정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두환 정부 때 보시면요,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되고요. 남북 적십자회담이 이때 이제 다시 재개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북한에 또 수해물자, 이때 수해가 많이 났었거든요. 수해물자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제공하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여기에 대한 화답으로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때 처음으로 이제 상봉을 하게 된다. 이산가족 최초의 어떤 상봉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 TV 이제 자료 화면으로 보시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국이 이제 전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이 이산가족 상봉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바로 이제 노태우 정부로 이어지면요. 이때 이제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1991년도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동시 유엔 가입이 이루어졌냐? 1990년대 초 하면요. 1990년대 초부터 해서 그 전에 이제 80년대 말까지 하면요. 이제 바로 이제 공산주의권의 어떤 국가들이 많이 붕괴가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의 베를린 장벽 붕괴가 이루어지면서 동독과 서독이 드디어 이제 합쳐지게 되죠. 통일 독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 역시 이제 예전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 공산권 국가에서 각자의 이제 나라로 이제 다 독립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모습들을 가면서 그리고 우리도 당시 노태우 정부가 북방 외교라 그래가지고요. 예, 소련과 그리고 중국과 이제 또 이제 외교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또 수립해 나갑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북한도 이제 이런 추세를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 그 생각이 좀 바뀌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와 함께 유엔 가입을 하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우 정부 때 모습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남북 기본 합의서가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7.4 공동성명 이후에 이후에 다시 처음으로 문서화된 이후에 최초로 이제 문서화된 또 하나의 통일 어떤 그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7.4 공동성명 이후에 만들어진 최초의 또 통일 또 어떤 기본 합의서가 또 이렇게 이때 도출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요. 서로의 체제를 인정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상호 불가침, 침범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갑니다. 핵을 만들지 않겠다. 하지만 지금 또 북한은 분리할 때마다 항상 핵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를 들고 나오고 있죠, 지금도. 예, 아무튼 이때 기본 합의서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김영삼 정부 때로 가시면요. 김영삼 정부 때는 이제 또 뭐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이라는 것도 만듭니다. 예, 이런 것들을 또 구성했었다 기억하시고요. 캐도에 의해서 또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라고 하거든요. 캐도 코리아 이제 에너지 디벨롭먼트 오르가니제이션 해갖고 예,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라고 해서 경수로 건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역시 북한은 또 핵이라고 하는 또 무기를 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너네 왜 핵 자꾸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에너지 핵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핵을 만들려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니네가 이해해야지. 라고 하니까 니네 에너지 부족하면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이거 경수로 만들어 갖고 니네 에너지 지원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가 의해서 또 이제 경수로 건설이 또 추진된다라는 거, 또 미국의 지원을 받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를 하는데 이제 그 해에 당시 이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돌아가셨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합의를 받지만 결국은 개최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김대중 정부 때로 넘어갑니다. 이때 이제 많은 또 남북 간의 통일 정책에 어떤 많은 변화가 또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하죠. 자, 대북화해라든가 협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김대중 정부의 정책이 햇볕 정책이라고 하죠. 햇볕 정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햇볕 정책을 첫 번째 이제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제 금강산 관광을 실시하게 됩니다. 금강산 관광.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이 오르자마자 이제 그 해에 있었던 그 대표적인 남북 어떤 그 사업 중에 공동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금강산 관광 사업. 요게 이제 98년도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바로 그 2년 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죠. 2000년 6월 15일입니다. 우리가 6.15 공동선언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 시험 문제의 출제가 아주 자주 되고 있으니까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남북 교류 그리고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뭐 하냐? 경의선 복구 사업을 합니다. 경의선. 그동안 이제 딱 찢어졌었거든요. 경의선이 어떤 철도입니까? 서울과 그다음에 의주. 북한의 저기 맨 그때 압록강 지역에 있는 의주 지역을 연결하는 경의선 복구 사업을 실시하게 되죠. 예. 그와 동시에 이제 개성공단, 북한 쪽에 있는 개성에 우리 지금 개성공단을 설치하게 되죠. 최근에도 또 개성공단 문제로 또 많은 또 이렇게 뭐 어려움이 또 있었었죠.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성공단이 이때 설치가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또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또 면회소까지 또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상당히 이때 당시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또 이제 이후에 또 이제 계속해서 바뀌게 되죠. 김대중 정부 때 어떤 그런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6.15 공동 선언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아주 출제가 아주 빈번한 겁니다. 앞선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 합의서와 마찬가지로요. 네. 자, 노무현 정부 때로 넘어가시면요. 이제 이때 이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바로 2007년도 10월 4일. 그래서 14선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14선언. 10월 4일 날 있었다 14선언.
자, 이때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6.15 공동선언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이행해 나가자. 계속 이어나가자. 이행을 계속 약속하는 그런 의미로서 14선언을 또 하기도 했다라는 거. 자, 이런 내용들, 이런 어떤 그런 남북 통일 정책의 어떤 변화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두시면은 이 중요한 문제, 자주 출제되는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들이 또 맞추실 수가 있고 또 풀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기를 통해서 한번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이산가족 방문단의 교황 방문을 성사시켰다. 박정희 정부 때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없었습니다.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은 언제였다고죠? 예, 바로 전두환 정부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은 아니고요.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전두환 정부 때 남북조절위원회 아니죠. 예, 바로 7.4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남북조절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건 언제다? 바로 박정희 정부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아닙니다. 디귿.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을 했었다. 예, 상호 체제를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의 합의를 본 후에 더 나아가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계승된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만들었다. 예, 바로 언제? 예, 노태우 정부 때의 모습 맞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하였다. 맞죠? 예, 바로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 교류 및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서 이제 개성공단을 설치하는 그런데 합의를 보았다. 예, 여러분 아까 제가 또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50번의 정답은요 몇 번이 되겠습니까? 예, 5번이 되겠습니다.